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얼마나 자주 보시나요? 많이 보시는 분들은 하루에 한 3, 4편도 보시죠? 저도 한 30대 초반까지는 영화와 대본 그리고 연기 이론서를 정말 미친 사람처럼 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원서를 구해서 번역까지 해가면서 탐독하기도 했었죠. 학교는 졸업했는데 성장은 더딘 것 같으니까 뭐든지 다 흡수하고 싶었고 어디서든 배우고 싶었으니까요. 근데 어느 순간 진짜 연기가 성장하려면 그 방법에 특별한 관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30여 년의 시간 동안 축적한 혼자 연기 공부하는 방법의 본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작품을 보는 방법부터 나를 어떻게 브랜딩해야 하는가까지 독학하는 배우가 반드시 알아야 할 프로페셔널의 관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방법들은 지난 시간 동안 해온 저의 연기 훈련 중의 일부이기도 하고 또 코치로 일하면서 만들어 놓은 커리큘럼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을 어떻게 볼 것인가? 가장 좋은 방법은 시나리오와 영상을 나란히 펴놓고 씬 바이 씬으로 뜯어보는 겁니다. 요즘 온라인에 돌아다니는 시나리오 정말 많은 거 아시죠? 국내 작품뿐 아니라 해외 작품들도 구글에 검색하면 한 50-60% 정도 이상은 나옵니다. 그거를 이용하세요. 그리고 시나리오에 적혀있는 대로 연기를 먼저 해보세요. 그 다음 단계로 실제 배우가 연기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실제 배우의 의도를 찾아내는 겁니다. 인지과학에 마음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령 텍스트에는 그냥 점점점이라고 적혀 있는데 배우는 거기서 묘하게 입꼬리를 올리는 표현을 합니다. 그때 질문을 던지세요. 왜?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표현한 거지? 그 배우의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그 행동의 당위성을 찾아내는 과정인 겁니다. 그게 찾아지는 순간 텍스트가 인물의 감정이나 정서로 바뀌어 보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여러분이 시나리오만 먼저 읽었을 때 예상했던 연기와 다른 순간들을 찾아내세요. 내가 예상한 표현 방식과 다른 거를 발견하면 우리의 뇌는 일종의 충격을 받습니다. 내 예상이 틀렸네? 근데 저게 더 좋은데? 바로 그 충격을 받는 순간, 그 순간이 여러분의 연기력이 성장하는 타이밍입니다. 고맙다. 여러분의 예상이 부서지고 실제 배우의 좋은 선택을 뇌에 다운로드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공부한 작품의 주요 장면들을 소리를 끄고 다시 한번 감상하세요. 배우들의 움직임과 표현이 더 섬세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많이 틀리고 많이 충격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공부입니다. 모사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배우가 텍스트를 해석한 사고의 방식을 역추적해서 훔치라는 거예요. 자, 다음은 맥락적 사고에 대한 학습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배우들이 상상력이 부족하다는 고민을 합니다. 아니요. 사실은 상상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대본의 맥락을 놓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기에서의 상상력은 대본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대본의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면 상상력이 뻗쳐나갈 수가 없죠. 건축을 할 때 견고한 프레임을 먼저 세우고 시작해야 그 위에 디테일을 추가할 수 있듯이 말이죠. 맥락을 깊게 파고들면 디테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디테일이 쌓여야 비로소 대본에 구현된 팩트들을 기반으로 합리적인 상상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뜬구름 잡는 공상이 아니라 대본에 딱 들어맞는 정확한 상상력. 그것은 오직 치열한 맥락 파악이 우선된 이후에 시작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인간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셔야 됩니다. 연기는 인간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대본 속에는 살인자, 대통령, 사랑에 빠진 사람, 히어로, 세상 모든 종류의 인간들이 등장하죠. 그런데 배우가 자신의 경험이나 상식 안에서만 대본 속 세상을 본다면 그 방대한 인물의 군상들을 내 안에 다 담을 수 있을까요? 인간은 편향된 사고를 하면서 살아가도록 진화되었습니다. 나에게 옳은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야 우리의 뇌가 편하거든요.
뭐 배우가 아닌 삶을 사시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사셔도 좋지만 배우의 삶은 거기서는 조금 멀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의 전문 영역이어야 하니까요. 우리 인간은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만 제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뻔한 말이기는 합니다만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나의 관점과 다른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타인을 깊게 관찰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제가 수업 중에 자주 쓰는 표현이 그럴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라는 거거든요. 대본 속의 인물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죠. 인물을 판단하려는 잣대가 생기는 순간 우리는 그 인물의 진실에서는 멀어지는 겁니다. 나의 좁은 세계를 부수고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인간에 대한 이해의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만큼 여러분의 연기 스펙트럼도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표현하기입니다. 다양한 이론과 훈련 방식이 있죠. 하지만 모든 이론이 향하는 곳은 결국 인물로서의 진실함을 구현하는 겁니다. 어떤 이론을 바탕으로 훈련하셔도 좋다는 거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지과학의 측면에서 연기는 나에게 하는 거짓말이고 그것은 곧 나의 뇌를 얼마나 속이냐에 대한 문제로 귀결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인물로서의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표현의 진실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우리는 어릴 때 습관적으로 연기합니다. 어느 때는 의사가 되고 또 어떤 때는 엄마 아빠가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공룡이 되기도 하죠. 그때 그 완벽한 믿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어린 시절 소꿉놀이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을 속이는 행위들이 관찰된다는 점은 우리가 모두 한번 깊게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회화되면서 그 능력을 잃게 되고 배우로서 인물의 진실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능력을 다시 제자리로 되돌리려는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냉정하게 자신의 현실을 봐야 합니다. 앞선 과정에서 좋은 눈을 가졌고 맥락을 바라보고 인간을 이해했습니다. 그럼 끝인가요? 아니죠. 이제 나를 알려야죠. 배우는 예술가이기도 하지만 스스로를 브랜딩해야 하는 1인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거는 회사가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매니지먼트가 모든 것을 책임져 줄 거라는 건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는 배우는 어느 포지션에 서 있는가? 나의 배우로서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그 외에도 끊임없이 자신에 대한 객관성을 인식하는 과정이 있어야 방구석 예술가로 남지 않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 곧 인물을 알아가는 프로세스와 맞닿아 있다는 것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로는 실력으로 증명하고 그 실력을 팔 줄 아는 사람이잖아요. 오디션만 많이 본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수많은 배우들의 성장 서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디션 많이 봐서 성장한 배우보다 딱 한 번, 그 딱 한 번을 잘 해냈기 때문에 물꼬가 트이는 겁니다. 그 전까지 수없는 시간을 훈련하고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순간인 거죠. 여러분, 연기를 한다는 게 참 외롭고 힘든 길입니다.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독학을 할 수밖에 없다면 더욱 그러시겠죠. 저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마음에 혼자 울어본 적도 있고 내가 괜히 이 일을 선택했나 하는 생각을 해본 적도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이 과정들 제대로 보고 깊게 생각하고 넓게 이해하고 냉철하게 스스로를 경영하는 것, 이 루틴을 지킨 사람들은 무조건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카메라 앞에 그리고 무대 위에 서는 그 나를 위해서 감각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 할수록 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학교나 학원을 다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쓰셔야 성장합니다. 혹시라도 혼자 하는 것이 버겁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저희 코워크 액팅 스튜디오의 커리큘럼 자세하게 적혀져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든 연기의 길을 가고 있는 여러분과 늘 함께 걷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워크 액팅 스튜디오 연기연구소장 심정우였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